수능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에서도 6,900여 명의 수험생들이 내일 시험을 치르는데요. 오늘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하루 전 예비 소집일. 운동장에 모여 앉은 학생들이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선생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기 써져 있죠. 핸드폰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막 가끔씩 패드 갖고 오신 학생들도 가끔씩 생겨요. 최대한 물건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실 배치도를 보며 시험 볼 교실의 위치와 수험 번호도 확인합니다. 학교 위치가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들리는 그런 외부 소음들도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수험생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부정행위 관련된 마킹 실수 같은 부정행위에 있어서도 잘 준수해서 시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떨리지만 3년간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동안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잘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꼭 저희 학교 친구들, 중앙여고 친구들도 좋은 성적 거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능 하루 전 도내 16개 학교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00여 명 늘어난 6,962명입니다. 내일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 도시락을 지참하고 아침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주도는 수험생 긴급 수송을 위해 경찰, 소방 등과 함께 내일 아침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읍면동과 주요 도로변에 수송 차량 98대를 배치합니다. 시험장을 잘못 알거나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을 수송하고 시험장 주요 진입로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수험생 탑승 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관공서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되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항공기 이착륙도 전면 통제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옛 광주 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가 4.3 당시 광주 형무소의 수감 중에 옥사했던 고 양천종 씨로 확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MBC가 당시 광주 형무소에서 옥사한 4.3 희생자들의 판결문과 형무소 사망 진단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10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양 씨처럼 옥사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신원 확인 작업과 발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1950년 1월 27일 광주 지방법원의 판결문. 피고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출신 오원보 씨입니다. 광주 형무소에 수감 중 1월 21일 사망해 공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입니다. 유전자 대조로 신원이 확인된 양천종 씨와 같은 경우입니다. 4.3 당시 광주 형무소로 끌려간 제주도민은 179명. 제주 유치장 포화로 광주 형무소로 옮겨진 뒤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문과 사망 진단서 등에 따르면 16명이 형무소에서 숨졌습니다. 당시는 옥중 사망한 경우 대부분 무용고자 합장묘에 안장했고 1971년 유해가 발굴된 광주 문흥동으로 교도소를 옮기면서 합장묘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최초 형무소에서 문흥동으로 이전을 할 때 일원에 매장되어 있었던 그 수용자들의 유해를 전부 다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콘크리트 함에다가 넣어서 합장을 했어요. 때문에 발굴된 유해 중에는 4.3 희생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61구에 대한 유전자 대조 작업을 마쳤지만 추가 체열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0년 넘게 형무소 수용인들을 집중 조사한 4.3 도민연대는 옛 광주 형무소 근처 5곳에서 집단 총살됐다는 증언이 확보됐다며 유해 발굴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4.3 진상조사 보고서도 1950년 7월 7일부터 보름 동안 헌병들이 광주 형무소로 몰려와 재소자들을 트럭에 싣고 산으로 끌고 가 총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산 등에는 매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전 준비와 조사를 거쳐서 발굴한다면 그분들의 유해도 발굴 가능성이 있죠. 4.3 당시 전국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제주도민은 4천여 명.
지금까지 광주 형무소와 대전 골령골에서 단 2명의 희생자만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2회 제주 4.3 영화제가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롯데시네마 제주 연동점에서 열립니다. 틈새에서 솟아오른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4.3 영화제는 4개 부문에서 국내외 장편과 단편 등 29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개막작은 4.3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다룬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이 상영되고 올해 처음 마련된 단편 경쟁 부문에서는 295편의 경쟁작 가운데 10편이 소개됩니다. 영화 관람을 위한 사전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4.3 평화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한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제주 4.3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4.3 평화기념관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4.3 평화기념관 방문객은 28만 3천여 명으로 한 달 전보다 26%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관광객이 24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달 2,482명이 찾아 전달보다 17% 넘게 증가했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앞으로 한강 작가와 협의해 관련 작품을 소재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선체 주변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심해 잠수사 투입 준비에 힘을 쏟고 있지만 현지 기상 상황이 관건입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 현장을 김항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민간 구조업체 바지선이 떠 있습니다. 바지선을 고정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수심 90m 아래에는 금성호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밤사이 해군 무인 로봇이 금성호 선체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투입이 중단됐고 직접 수색을 하기 위한 민간 심해 잠수사 9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지선에서 대기 중인 심해 잠수사들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선체 상태를 확인한 뒤 그물 제거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가라앉은 금성호 선체와 연결된 그물 길이는 1.2km, 폭은 100여 미터에 달해 제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물 제거에는 최소 일주일이 넘게 소요될 예정인데 이후 본격적인 선내 수색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해 잠수사 투입 여부는 군안업체, 저희들 해양경찰, 해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물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함선 40척과 항공기 10대를 투입해 해상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색과 구조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족분들 문제 없도록 도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고 현장에 대한 해경과 공조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수습들 잘 책임지고 지난 10일 이후 추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한국인 선장을 포함한 10명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교수들도 시국 선언에 동참하며 김건희 특검 수용과 국정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학 교수 75명은 시국 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재 상황이 크게 우려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치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문다혜 씨를 소환 조사했고 문 씨가 최근 2년 동안 본인 소유의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인정해 모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문다혜 씨 주택의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들불축제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가 오름블로키를 부활할 수 있도록 한 조례 내용이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한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도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며 제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들불축제가 열리는 애월읍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조례에 블로키를 명시하더라도 허가 절차만 지키면 상위법 위반이 아니고 비슷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